한순심 여사의 반란. 지은이 미세스 한. 7번째 이야기. 여자를 만족시키는 길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 순심은 그제야 거실로 나왔다. 꼴도 보기 싫어서 어젯밤 안방문을 잠가버렸다. 처음엔 문을 두드리더니 나중엔 포기했는지 조용했다. 미안한 건 아는지 아침 차려달라는 말도 없이 출근했다. 흥이다. 이제부터 내가 마누라 노릇 하나 봐라. 영희 말대로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거실을 둘러보자 거실장 위에 고집의 지갑이 눈에 보인다. 이런, 봉 잡았다. 들뜬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지갑의 가벼운 무게가 순심의 기분을 다운시켰다. 지갑 속에 현금이라곤 딸랑 2만 원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어떤가? 카드 한 장이면 만사 오케이지. 다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너 혼자 제사 모셨어? 제사밥 먹으러 온 영희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순심을 보았다. 대답 대신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하긴 우리 남편들이 그렇지 뭐. 내 남편이나 네 남편이나 마누라 속 뒤집는 데는 선수다. 안 그러냐? 그래, 그 왼수가 어제도 내 속을 뒤집더라니까. 사건 터졌대. 첫 제사인데 너무했다. 아무리 반대를 했었지만 나중엔 집 사는데 돈 보태줘, 생활비 보태줘. 네 어머님이 잘해주셨잖아. 영희의 말에 순심이 씩씩거리며 대답했다. 그러게 우리 엄마가 지한테 해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처가일이라 그거지. 사위자식 개자식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니? 영희도 씩씩거리며 남자들을 싸잡아 매도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우리 시댁에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왔다더라고. 뭐야? 너한테 주급 10만 원 주면서 시댁엔 생활비를 대왔다고? 그래서 가만뒀어? 이제부터 뭔가 보여주려고. 순심이 카드를 꺼내들고 흔든다.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이다. 그 길로 두 여자는 백화점으로 입성했다. 이 얼마 만에 오는 백화점이냐. 3년 전 딸애가 첫 월급 탔다며 옷 한 벌 사준다고 온 이후로 처음이다. 왜 이리 예쁜 옷들이 많은지 백화점을 순회하던 순심과 영희는 눈에 띄는 옷을 발견했다. 정열적인 빨강색이면서도 뱃살을 커버할 수 있는 원피스. 저거 어때? 이심전심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외치고는 마주보고 웃었다. 그러곤 매장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 이거 5 주세요. 아줌마치고 날씬한 몸매라 자신있게 사이즈를 말하고는 매장 직원이 주는 옷을 받아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은 다음 피팅룸을 나와 거울을 보았다. 어울리는데? 아주 예쁜데? 모델처럼 한 바퀴 휘 돌아본다. 야, 너한테 딱이다. 그치? 눈에 확 들어오더라니까. 만족스러운 얼굴로 가격표를 본 순심이 질겁한다. 허걱. 대본의 표정이 우그라진다. 아쉽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 순심의 표정을 보고 영희가 물었다. 왜? 너무 비싸. 오늘은 확 지른다며. 영희가 부추긴다. 영희도 예전에 몰랐다. 돈 쓰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라는 사실을. 글쎄 말이야. 그동안 너무 검소하게 살았더니 많이 소심해졌어. 한숨을 내쉬며 순심이 말한다. 이래서 습관이란 무섭다. 매장 판매대에 수북이 쌓인 누워있는 옷만 사다 보니 이런 비싼 옷은 손이 떨려서 지를 수가 없다. 그냥 사. 그래야 너 쌓인 게 풀린다. 이 옷 사고 남편 이해해. 그럴까? 맞아. 오늘 난 지르러 왔지. 남편에게 쌓인 거 풀려고 왔지. 그렇다면 이걸로 끝낼 게 아니지. 꼴랑 이걸로 이해? 안 되지. 순심이 과감하게 카드 내민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 나는 프리티우먼 놀이를 하는 거야.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처럼 백화점을 쓸어버리는 거야. 순심의 머릿속에서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워먼 멜로디가 계속 재생된다. 줄리아 로버츠처럼 어깨를 쭉쭉 펴고 백화점을 누빈다. 의류 매장, 신발 매장. 매장을 하나씩 돌고 나올 때마다 쌓인 스트레스가 하나씩 풀리는 것 같다. 세상엔 참 많은 옷들과 가방과 신발들이 있다. 이제 순심은 신발 코너를 지나 가방 코너로 가는 중이다. 이왕 지를 거 명품으로 지르라는 영희의 조언에 따라 명품관을 들어왔다. 명품 가방들이 쭉 진열되어 있다. 별것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왜 이리 비싼지 허걱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래도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니 이참에 한번 질러봐야지. 소심한 순심을 누르고 대범한 순심이 어깨에 힘을 준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살피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액정을 보니 10만 원이다.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아준다. 왜? 끝을 늘어뜨리며 전화를 받자 벼락 같은 고함이 귀에 들린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귀가 아프다. 더 들어봤자 잔소리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 거야. 할 말만 하고는 상큼하게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린다. 그러곤 골라놓은 명품백을 가리키며 결제해주세요.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휘젓고 다니니 속이 시원하다. 지르고 나니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진다. 뭐 이 정도면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나 몰래 시댁에 돈 보낸 것도 용서한다. 열이야 받지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지르면 된다. 발걸음이 가볍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사무실에 앉아 강철중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 문자 알림음이 들린다. 다행히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집어든다. 친절하게도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고집에게 보고한 것이다. 땡땡 카드 승인 최고집님 37만 5천 원 땡땡 백화점. 이런, 지갑을 두고 오는 게 아닌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번만은 봐주자고 큰맘 먹었다. 하지만 고집이 그 금액을 제대로 받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노안 덕분에 37만 5천 원이 3만 7천 원으로 보인 것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밀린 잡무를 처리하는데 다시 문자 알림음이 들렸다. 땡땡 카드 승인 최고집님 23만 5천 원 땡땡 백화점. 이 여편 내가 정말 도대체 몇 번을 긁어대는 거야? 돋보기를 낀 눈으로 금액을 확인한 순간 고집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처음 결제된 것도 37,500원이 아니라 37만 5천 원이었고 이번 결제액도 23만 5천 원이나 되었다. 고집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다. 아무래도 통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눌렀다. 왜?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끝을 길게 늘어뜨린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열이 치받았다.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 거야. 아직 할 말도 다 하지 못했는데 휴대폰이 끊겼다. 김영사 자식이 무슨 일인지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 다시 전화를 걸자 전원이 꺼져 있었다. 아우, 뒷골이 땡긴다. 그래, 참자. 열받지만 할 수 없다. 이만큼 질렀는데 설마 또 사겠어? 이걸로 큰 집 돈 보낸 거 퉁치는 거다. 마음을 다잡고 다잡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독거렸는데 이 여자가 다시
사고를 쳤다. 문자 알림음에 액정을 보자 또 카드사다. 이번엔 얼마야? 땡땡 카드 승인 최고집님 242만 원. 땡땡 백화점. 242만 원? 242만 원이라니.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포효한다. 안순심! 이 분노를 잠재우려면 뭔가를 부수어뜨려야겠지만 손에 쥔 비싼 휴대폰을 내던질 수 없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은 책상에 올려놓고 망가지지 않는 다이어리를 바닥으로 내팽개친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 내 이 여편네를 그냥... 고집의 분노엔 아랑곳 없이 순심과 영희는 여전히 백화점을 누비며 쇼핑 중이다.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찾은 곳은 보석 코너. 반짝이는 보석들이 얼마나 순심을 유혹하는지 눈이 핑핑 돌 것 같다. 나경이 결혼시키느라 결혼반지도 팔아버렸는데 14K 실반지라도 하나 사 껴야지. 손가락이 너무 허전하다. 영희야, 저거 어때? 딱 내 스타일이지 않냐? 그래, 너한테 딱이다. 야, 솔직히 네 결혼반지는 좀 구렸잖아. 이제 쌈박한 디자인으로 하나 장만해. 영희까지 옆에서 부추기자 순심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이것 좀 보여주세요. 순심의 주문에 직원이 반지를 꺼내어준다. 손에 끼워봤더니 내 것처럼 딱 맞다. 진짜 이쁘다, 순심아. 사. 영희가 다시 바람을 넣는다. 가격표를 보니 거액이다. 돈이라는 것도 긋다 보니 감각이 없어진다. 처음엔 37만 5천 원도 거금이다 싶었는데 이제 200만 원 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순심은 망설이지 않고 카드를 내민다. 역시 여자를 만족시키는 길이는 길지 않다. 고작 해야 8.6cm.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아주 짧은 순간. 가느다란 틈바구니만 스쳐 지나가면 된다. 카드를 긋는 동안 순심과 영희는 닥쳐올 사태도 모르고 마주보고 마냥 웃는다. 바로 그 시간 고집은 박선배, 김영사와 함께 식당에 왔다. 외양이 허름한 것이 저렴한 가격대의 식당이다. 박선배, 김영사는 백반을 먹는데 고집은 칼국수를 먹는다. 밥을 먹으면서 박선배가 연방 투덜거린다. 새끼, 설렁탕 먹으러 가자니까. 하루 한 끼는 분식으로도 충분해요. 야,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지. 그러잖아도 힘 못 쓴다고 구박이 심한데. 박선배의 말에 김영사가 픽 웃는다. 하지만 박선배는 김영사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고집에게 묻는다. 넌 안 그래? 아, 형. 고집이 김영사의 눈치를 보며 뭘 그런 걸 묻느냐는 듯 박선배를 부른다. 저도 알 건 다 압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넌 어떠냐고? 나라고 별 수 있어요. 고집이 인정하고 들어오자 박선배는 허무하다는 표정으로 내뱉는다. 오는 세월, 가는 정력.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사는 게 그렇지 뭐. 근데 질리도록 쉰다더니 아침부터 왜 나왔어요? 현직에 있을 때 버릇처럼 하던 말이 정년 퇴임만 하면 질리도록 쉰다던 박선배였다. 그런 선배가 아침부터 경찰서로 출근을 했으니 의아할 밖에. 쫓겨났다. 박선배의 말에 김영사가 낼름 대답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쫓겨나? 고집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다.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말이냐는 듯 고집이 되묻는다. 숨이 막힌댄다. 종일 붙어 있으면 이제부터 점심은 안 차려준대. 자기는 삼식이 감당 못한다고? 삼식이? 하루 세 끼 먹는다고 삼식이. 두 끼 먹으면 이식이, 한 끼 먹으면 일식이, 영식이가 되면 사랑해준대. 뭐? 뭐라고? 기가 막히다.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식구들 식사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일도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형,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어. 야, 인마, 너도 몇 달 안 남았어. 너라고 별 수 있는 줄 알아? 이혼한다고 덤비는데 뭐 별 수 있냐? 이혼이라는 말에 고집도 살짝 찔리지만 가오 무너지게 약한 모습 보일 순 없다. 그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는 계장님도 뭐 별 수 없더만. 김영사가 막간을 이용해서 끼어들었다. 또 심심한가 보다 끼어드는 거 보니. 뭔 소리냐고 고집이 쳐다보자 김영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설명한다. 아까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사모님이 카드 그어대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여러 번. 그것도 거금을. 그걸 내가 가만뒀겠냐? 고집의 말에 김영사와 박 선배가 의아한 눈으로 고집을 본다. 우리 이거 사고 나면 밥 먹자. 쇼핑도 이제 힘이 드네. 그래, 뭐 먹을까?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냉면 먹으러 갈까? 마음에 드는 반지까지 끼고서 순심이 영희와 수다를 떨고 있다. 이제 결제만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갈 참이다. 그런데 결제가 왜 이리 늦어지지? 직원의 표정도 약간 이상하다. 순간 불길한 생각에 순심이 직원에게 묻는다. 카드가 안 돼요? 혹시라도 이 짠돌이가 한도 제한이라도 해놓았다면 망신, 개망신인데. 살짝 겁이 났다. 직원이 얼버무리며 대답한다. 시스템에 에러가 생겨서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행이다. 한도에 걸린 게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니. 순심이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결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자 영희가 옆에서 말한다. 이제 동창회 가도 되겠다. 옷도 생기고 신발도 생기고 가방도 생겼잖아. 그때 저만 지서 청원경찰과 직원이 다급한 걸음으로 달려오고 있다. 뭔가 긴박해 보인다. 순심이 영희를 치며 말한다. 야, 뭔 일 생겼나 봐. 청원경찰이 오네. 순심의 말에 영희도 청원경찰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여기도 그런가 보네.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 순심이 다시 직원에게 재촉한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때 청원경찰이 순심과 영희의 팔을 잡는다. 흡사 죄인을 붙잡는 듯한 태도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몰린다. 어머, 도둑인가 봐. 그런가 봐. 어머, 간도 크지. 여자들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순심과 영희는 제정신이 아니다. 멘붕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영희와 순심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기분 좋게 쇼핑하다가 경찰서 행위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영희와 순심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책상을 탁탁 내리치며 순심에게 다그친다. 아줌마 빨리 말 안 해요. 이 카드 어디서 훔쳤어요? 순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난카드라고 했다. 도난카드. 아무리 내가 카드를 좀 심하게 그었기로 마누라를 도둑으로 몰다니. 이런 남자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나 싶으니 억울했다. 날 위한 조그마한 배려조차 없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끝이다. 순심의 표정이 더할 나위 없이 굳어져 간다. 영희가 자꾸만 옆에서 조른다. 남편한테 전화해봐. 싫어. 내가 그 인간한테 비느니 차라리 감옥 가고 말아. 순심으로서는 비장하다. 더 이상 물러나고 싶지 않다.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사랑 하나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나 안순심을? 순심아. 영희가 다시 채근하지만 순심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열릴 줄을 모른다. 어디서 훔쳤냐니까. 훔친 거 아니에요. 얘 남편 카드예요. 영희가 울상을 지으며 순심 대신 말했다. 영희의 말에 형사는 진짜냐는 듯한 표정으로 보더니 키보드를 두드려 조회한다. 그러곤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한심한 눈초리로 순심을 보며 판결을 내린다. 아줌마, 상습범이구나.
오죽이나 거댔으면 남편이 도난 신고를 해. 억울해. 미칠 것 같다. 차라리 상습범이라면 덜 억울할 것이다.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말이 되는 소리래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와이프 전과자 만들고 싶겠어? 하다 안 되니까 신고했겠지. 그래, 그게 보통 남편들의 생각이다. 와이프를 전과자 만들고 싶지 않은 것.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것. 그래, 인정하자. 안순심. 네가 남자 잘못 봤다. 네가 30여 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남자는 널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제야 콩꺼풀이 벗겨졌다. 더 이상 그 남자와 살지 않을 것이다. 포기다. 그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순심이 남편에게 전화할 생각이 없자 영희가 순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건다. 순심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고집은 느긋하다. 의자에 등을 깊숙이 묻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울린다. 액정을 보니 마누라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받는다. 왜?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누라를 도둑으로 몰아요? 다짜고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집은 순간 당황한다. 누구세요? 순심이 친구 영희예요. 순심이가 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래요. 순심이 몰래 형님 댁에 생활비 대주고 집도 구해주면서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씩 생활비로 딸랑 10만 원씩 주면서 죄스럽지 않았냐고요. 나경이 결혼하면서 빚진 돈도 못 갚아준다고 그랬다면서요. 다경 아빠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희가 고집에게 퍼부어대었다. 안다. 그래서 한 번은 봐주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줄창 그어대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 이쯤 되었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것이다. 그래, 인심 썼다. 해결해주지 뭐. 순심의 속마음도 모르고 고집은 느긋하기만 하다. 거기 담당 형사 바꿔줘요. 고집의 말에 영희가 휴대폰을 담당 형사에게 건넨다. 순심은 고개를 외로 꼬고 벽만 쳐다보고 있다. 친구 보기도 창피하고 형사 보기도 창피하다. 천하의 바보 같은 여자가 된 것 같다. 영희가 순심을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주었다.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인간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네가 날 그렇게 대접한다면 나 역시 널 그렇게 대접해 주리라. 상가로 책자를 뒤적거려 전화번호를 찾은 다음 버튼을 눌렀다. 내가 너무 심했나?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 쓰기 좋아하는 안순신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일찌감치 퇴근하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어라, 우리 집이 아니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내렸나? 뒤로 한 발 물러나 호수를 확인했다. 705호. 현관문에 분명히 705호라는 숫자가 달려 있었다. 그럼 우리 집이 맞는데? 그런데 왜 현관에 번호키가 달려있지? 우리 집은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고전적인 자물쇠다. 입주 초기에 열쇠를 바꾸지 않았다. 문 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하러 생돈 들여 자물쇠를 바꿀 것인가? 그럼 통을 잘못 찾아온 건가? 내가 벌써 치매가 오나? 별별 생각을 하며 고집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내려가서 1층 현관의 동숫자를 확인했다. 1701동. 맞는데. 동도 맞고 호수도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인상을 찌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아무래도 마누라가 열받아 자물쇠를 바꾼 것 같다. 이 옆에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초인종을 눌러댔다. 대답이 없다. 문을 쿵쿵 두드렸다. 그래도 대꾸가 없다. 집으로 전화해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열이 치밀어 올랐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 앞집 문이 열리더니 빼꼼히 고개가 나온다. 앞집 여자다. 무슨 일인지 살피다 고집과 눈이 마주치자 허걱 놀란 눈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다시 소리쳤다. 빨리 열어! 열쇠 수리공 불러야 해! 그제야 철컥 문이 열렸다. 성질이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둑질한 마누라 빼내줬으면 깜지덕지지.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쓸데없이 돈을 써? 자물쇠는 왜 바꿔? 도둑질한 마누라 빼내줬으면 감지덕지라고? 이게 남편이 할 말이야? 이판사판이다. 안 살면 그만이다. 네가 남편이야? 어떻게 마누라를 도둑으로 몰아? 웬만히 질렀어야지. 내뱉는 말투가 자기는 죄가 없다는 투다. 그래, 아직도 네 잘못을 모른다 이거지. 30년 동안 못 쓴 거 하루 좀 써봤다. 그래봤자 내가 500을 썼어, 1000을 썼어. 나경이 결혼비용 빚진 거 그것만 갚아줬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속은 상했겠지만 이해했을 거라고. 하나뿐인 딸자식 결혼비용도 못 갚아준다는 사람이 자기 형한테는 집 얻어주고 생활비 대주고 길바닥에 서서 오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미쳤는지. 놀랄 노자다. 내 고함에 벌벌 떨던 여자가 어디 갔지? 이 여자가 왜 이리 대차게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다. 나도 이제 등신같이 살진 않을 거야. 네가 날 도둑년 취급하면 나도 그렇게 살면 돼. 이번 기회에 버릇 못 고치면 나도 안 살고 만다. 순심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른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다.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안방에서 버티고 있는 고집이 꼴보기 싫어서 순심은 나경의 방으로 와버렸다. 내일부터는 밥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빨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마누라 무서운 걸 보여주리라. 생각 같아서는 이혼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지만 이제 막 결혼한 딸이 걸린다. 신혼여행 가자마자 전화를 걸어와 행복하다는 광고를 팍팍 보내는 딸에게 이혼했다는 우중충한 소식을 전할 순 없지 않은가. 베개를 들고 안방을 나서는 순심을 고집은 기막힌 얼굴로 쳐다보았다. 대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각방을 쓰겠다는 거야? 저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예전 같으면 당장 고함을 질러댔겠지만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겠으니 오늘 하루는 참아주자 싶었다. 사실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고 해도 아쉬울 건 없다.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이리 굴러보고 저리 굴러보니 널찍하니 좋았다. 근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이야기. 너 아직 여자구나. 그렇게 아침이 왔다. 이제 제법 낮이 길어져서 일찍 환해지기도 했지만 고집이 일찍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바로 배고픔이었다. 어제 저녁도 굶었다. 씻고 나왔지만 주방엔 순심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밥을 주지 않을 생각인가 보다. 이 사람이 진짜 싸운 건 싸운 거고 밥은 줘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일하러 가는데 굶겨서 보내. 용납할 수 없었다. 나경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벌컥 열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아우, 열받아. 밥 안 줘? 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다시 방문을 두드렸지만 무반응이었다. 괜히 기운만 빠진다. 할 수 없이 주방으로 걸어가 밥통을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도 열어보았다. 먹을 만한 게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아침을 빵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우라가 치밀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순심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볼 일이 급했지만 그 인간과는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서 안방으로 가니 고집이 벗어놓은 옷들로 바닥이 어질러져 있었다. 습관적으로 옷가지들을 주워들었다. 뭐야, 어제부로 마누라 노릇 관두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다. 바닥에 옷을 내던져 버리고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살림은 나경의 방으로 옮겨 놓아야만 한다. 게다가 오늘은 동창회 날이다. 영희가 같이 가자고 조르기도 했지만 순심 역시 갑갑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라 흔쾌히 응했다. 이제 친구들도 만나며 살 것이다. 29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끝낼 것이다. 경찰서까지 가긴 했지만 옷과 신발과 가방은 건졌다. 가서 망신당할 수준은 아니었다. 화장까지 살짝 했다. 준비를 하고 나자 제법 우아한 사모님이 되어 있었다. 이야, 우리 순심이 아직 안 죽었다. 야, 짱이야. 영희가 엄지를 지켜들며 칭찬을 해주었다. 내 기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 안다. 내가 좀 이쁘긴 해, 그치? 맞장구를 쳐주며 영희의 차에 올라탔다. 동창회 장소는 호텔이었다. 이 얼마 만에 오는 호텔인가. 분위기부터 끝내줬다. 무엇보다 고급스러웠다. 이벤트 홀에 들어서자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창들이 보였다. 둥근 테이블의 가운데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자리마다 크리스탈 잔과 접시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자리에 앉으니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자주 모이는지 얘기하느라 신났다. 골프 얘기, 돈 얘기, 부동산 얘기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순심이다. 영희와 앉아서 아는 얼굴이 있나 둘러보는데 누군가가 순심이 어깨를 툭 친다. 순심아! 어깨를 돌려서 보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다. 누구지? 누구?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나 모르겠어? 은희야. 김은희. 은희라고? 내가 아는 은희는 저 얼굴이 아니다. 눈도 작고 코도 낮고 무엇보다 뚱뚱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듯 눈을 깜박거리며 멀거니 보자 은희가 웃음을 터뜨리며 설명했다. 박수까지 쳐대면서 맞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봐서 모르겠구나. 이거 성형빨이야. 의술의 힘을 좀 빌렸지. 어때? 좀 예뻐졌니? 그러면서 얼굴을 얼짱각도로 바꾸었다. 각이 예쁘게 나왔다. 찬찬히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제야 은희를 알아볼 수 있었다. 성형을 했지만 예전 얼굴이 조금은 남아있었다. 얼굴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활달한 성격은 그대로였다. 그래, 너무 이뻐졌다, 은희야. 반가워.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 곧장 아줌마들의 수다가 이어졌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다시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영희야.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선우였다. 순심을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친구. 집안끼리도 잘 알아서 순심의 부모님이 찜해놓았던 사윗감. 아마 순심이 남편과 엮이지만 않았다면 선우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환경이라 순심이 살아가기엔 훨씬 나았을 텐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선우야. 영희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선우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나자 선우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다. 근데 순심이 안 왔어? 같이 온다며? 자식, 아직도 순심이가 우선순위냐? 약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지만 그거 이해 못할 영희가 아니다. 화장실 갔어. 좀만 기다려.
그 말에 선우는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 모습에 푸 웃음이 난다. 왜 첫사랑 왔다니까 잠시를 못 기다리겠어? 그러게 아직도 설레네. 근데 너 혼자 됐다며? 외롭지? 나도 혼자 돼서 그 기분 알아. 사별? 아님 이혼? 암으로 갔어? 한 3년 됐네. 그래, 몰랐다. 알았으면 가봤을 텐데. 피차 일반이지 뭐. 화장실에 다녀온 순심의 눈에 영희가 깔끔해 보이는 남자와 얘기하는 것이 보인다. 쟨 또 누구야? 뒤태가 젊어 보인다. 하긴 내가 늙은 남편이랑 살아서 그렇지 내 동창들은 아직 젊은 나이다.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린다. 저 애는 선우네. 선우가 저렇게 멋있었어? 예전엔 몰랐던 사실이다. 순심아. 돌아본 선우가 일어나며 순심을 불렀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선우야. 선우가 악수를 청하자 순심도 손을 내밀었다. 반갑다. 나도. 순심을 찬찬히 살펴보던 선우가 감탄하듯 입을 열었다. 이야, 너 아직 여자구나?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내가 여자라니. 그럼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잔 줄 알았나? 뭔 소리야. 그럼 내가 남잔 줄 알았어. 그런 뜻 아니란 거 알잖아. 아직 여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여전히 예뻐. 웃음이 나왔다. 기분 좋은 웃음이다. 아직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행복한 것 같다. 다행이다. 순심의 웃음을 보고 선우가 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거야, 이 자식아. 선우와는 추억도 많았다. 로맨틱한 데이트도 데이트로 치자면 남편보다는 선우와 더 많이 한 것 같다. 남편을 만나기 전엔 선우와 교제를 했었으니까 뭐 깊은 관계로 가진 못했지만 뭐가 좋아 보여서 내가 너 행복해지지 말라고 많이 빌었거든. 너 결혼하고 속상해서 군대 갔고 군대 3년 내내 빌었어. 니들 깨져버리라고. 뭐야?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화난 말투는 아니었다. 푸 웃음이 난다.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다. 잘 살지? 잘못되길 빌었다는 사람의 말투답지 않게 진심이 담긴 말투였다. 그렇지 뭐. 넌 얘도 사별했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보자 선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사실이라는 확인을 시켜주었다. 괜히 미안했다. 선우에게는 미안한 일이 많았다. 날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을 선택했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선우를 버리고 택한 남편에게 무수리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까. 네 기도빨이 먹혔나 봐, 선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을게. 친구들과 떠들고 놀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10시가 넘었다. 시계를 확인한 순심은 덜컥 겁이 났다. 10시가 넘었으니 난리가 날 터인데 그러다 피식 자주의 웃음이 나왔다. 지금 버릇 고치겠다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통금에 걸릴까봐 벌벌 떨다니.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까짓거 이참에 외박이나 해볼까? 영인에 가서 자볼 거나? 동창회는 파장 분위기를 풍겼다. 다들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희야, 우리도 가자. 순심의 말에 영희뿐만 아니라 선우까지 일어났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술이 확 올랐다. 순심의 얼굴이 발그레했다. 선우가 순심에게 물었다. 차 가져왔니? 아니.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영희랑 같이 가면 돼. 순심의 대답에 영희가 먼저 선수를 쳤다. 순심아, 미안.
나 오늘 어디 들렀다 가야 해. 선우야, 너 순심이 좀 꼭 데려다 줘라. 얘 집 일산이야. 영희가 순심을 선우 쪽으로 밀고는 잽싸게 도망가 버린다. 저 지지배가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지가 로맨스 중이라 나까지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네. 그 사이 선우의 차가 순심과 선우 앞에 멈췄다. 선우가 뒷좌석을 열어주며 순심에게 말했다. 다, 너 내려주고 가면 돼. 나 버스 타고 갈게. 어허, 여자를 어떻게 버스 태워보내? 얼른 타라니까. 순심이 머뭇거리고 있자 뒷차들이 빵빵거렸다. 할 수 없이 순심은 선우의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다. 비싼 수입차라 그런지 자동차는 편안했다. 이 차가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닌다는 그 차인가 보다. 뒷좌석에 선우와 단둘이 타자 순심은 좀 묘한 기분이 든다. 오랜만에 설렘이라고나 할까. 너 요즘 붓꽃 좋아하니? 그걸 아직도 기억해? 그럼 내가 너한테 사다 바친 붓꽃이 한 트럭은 될걸. 빨간 땡땡이 원피스 입은 넌 정말 예뻤는데, 물론 지금도 예뻐. 여전히 빨간색이 잘 받아. 이런 남자와 결혼을 했어야 했다. 내가 챙겨주고 위해줘야 하는 남자가 아닌 날 챙겨주고 위해주는 남자. 남편이 잘 해주지? 그 인간이? 순간 이 말이 절로 나갈 뻔했다. 입을 벌리면 튀어나갈까봐 입을 꼭 다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는 벌써 자유로로 접어들었다. 가로등이 켜져 있긴 했지만 어두웠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새록새록 솟았다. 자기 형에게는 집 구해주고 생활비 대어주면서 마누라에게는 주급 10만 원으로 퉁치는 인간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만 팡팡 치는 인간이 자기 카드 긁었다고 날 경찰서에까지 팔아넘기다니. 생각만 해도 분노가 솟는다. 하지만 존심이 상해서 그런 말은 절대 할 수 없다. 그것도 선우 앞에서는. 잘해줘. 한 템포 늦게 대답을 해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 어색한지 선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본 기억나? 기억난다. 아직 남편을 만나기 전 순심은 뮤지컬이고 영화고 선우와 같이 많이 보러 다녔다. 대답 대신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도 공연 자주 봐? 공연? 10만 원이랑 꿈 같은 소리 한다. 바로 그때 순심의 휴대폰이 울린다. 액정을 보니 10만 원이다. 흥이다. 수신 거부를 눌러버린다. 왜 안 받아? 스팸 전화야. 다시 휴대폰이 울린다. 여전히 10만 원이다. 통금 시간 넘겼다고 전화했나 보네. 이제 내가 너 무서워할 줄 아니? 휴대폰 전원을 꺼버린다. 그 이후로 강철중은 협박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 무색하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었다. 순심에 대한 걱정에 서둘러 왔는데 집안이 어두웠다. 이 사람이 몇인데 벌써 자? 고집이 거실에 불을 켜고는 안방문을 열었다. 다행히 오늘은 안방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런데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안방문을 닫고 나경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거기도 비어 있었다. 다른 방과 베란다, 화장실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놀라서 시계를 보자 벌써 11시다.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길게 눌렀다. 컬러링이 몇 번 울리더니 수신거절 메시지가 뜬다. 이 옆편 내가 기가 막힌다. 통금 시간을 넘긴 것도 봐줄까 말까인데 전화까지 씹어? 씩씩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음성 43으로 연결됩니다. 괜히 걱정이 된다.
몸을 돌려 현관문을 나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 현관까지 내려온 고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순심을 찾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선우의 자동차가 부드럽게 멈춘다. 김 기사, 트렁크 좀 열어줘. 예, 사장님. 김 기사가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어주고는 내리려고 하자 선우가 제지시킨다. 됐어, 내가 해. 김 기사는 그냥 있어. 선우의 말에 김 기사는 행동을 멈추고 다시 운전석에 앉는다. 선우가 차에서 먼저 내린 다음 순심이 내리도록 자동차 문을 잡고 있다. 순심이 내리자 선우가 자동차 문을 닫는다. 잠시만. 그러더니 자동차 트렁크로 걸어가 붓꽃다발을 꺼내온다. 받아. 너 온다 그래서 사왔어. 그걸 내가 왜 받아? 괜히 부담스럽다. 거절의 말을 할 참인데 그 순간 순심의 눈에 고집이 들어왔다. 약이나 좀 올려줘야지. 순심이 얼른 받는다. 고마워. 잘 받을게.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잘 가. 선우가 순심과 악수를 하고는 차에 올라탔다. 선우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순심이 잘 가라며 손까지 흔들어준다.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순심을 찾아다니던 고집은 이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는 외제차를 보았다. 여기도 저런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에는 몇 대 없는 차라고 하던데. 그런데 자동차 옆에 서 있는 남녀가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다발을 건네자 여자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여자를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형사의 직감으로 보아 저런 분위기 풍기는 사람은 부부일 리가 없다. 불륜이다. 못 볼 걸 봤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이 여자가 미쳤나? 그 불륜녀는 바로 자신의 아내 순심이 아닌가. 평소의 옷차림과 달라서 마누라도 알아보지 못했다. 눈에서 불이 번쩍한다. 시선이 부딪혔는데도 순심이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있다. 고집은 더 열불이 치밀었다. 성큼성큼 순심을 향해 걸어와 소리를 버럭 지른다. 누구야? 고집이 다그치자 순심은 그제야 고집과 시선을 맞춘다. 아직도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 술도 한잔했겠다. 시비를 건다. 느릿하게 말한다. 아, 형사님이시구나. 누구냐니까? 고집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시 묻는다. 고집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순심은 자기 말만 한다. 저 잡으러 오셨어요? 이젠 직접 잡으시게? 자. 수갑 채우라는 듯 손을 내민다. 늦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본다. 창피하다. 동네 창피하기 왜 이래? 빨리 들어가. 창피해도 내가 창피하지. 당신이 뭐가 창피해? 당신 이 동네 살아? 이 동네 사람들 당신 누군지 알아? 나한테 남편이 언제 있었고 나경이한테 아빠가 어디 있었어? 딸 상견 옛날까지 바람 맞힌 인간이 무슨.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은 못해도 왕 노릇은 하고 싶은가 보지. 이제 왕 대접해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주시죠. 술주정이 길어지자 고집이 순심을 붙잡는다. 집으로 가. 목소리를 깔고 협박의 기운을 내뿜었지만 순심은 끄떡도 안 했다. 되려 큰 소리다. 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언제부터 당신이 나한테 신경 썼다고 그래? 당신은 가서 범인이나 잡으시고 큰 집 가서 사세요. 순심이 혼자서 성큼성큼 집으로 걸어간다. 고집은 순심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여잔데. 나 좋다고 모든 걸 버리고 온 여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나경의 방으로 들어온 순심이 채 잠그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순심을 따라 들어온 고집이 도끼 눈을 뜨고는 순심을 노려본다. 땡. 종이 울리고 2라운드 시작되었다. 나가! 순심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고집은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서서 순심을 다그친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
정말 말 안 해? 누구냐니까? 소리를 지르든 말든 대답해줄 생각 없다. 나가라고. 옷 갈아입을 거야. 그래도 끄떡도 안 한다. 점점 목소리가 올라간다. 옆집에서 달려올 것 같다. 누구냐고? 누군데 당신에게 꽃다발을 안겨? 빨리 말 못해? 그래. 네 이름 최고집인 거 나 안다. 빨리 대답하고 쫓아내버려야겠다. 선우야. 선우? 당신도 알잖아, 선우. 내가 집 나와 당신하고 살림 차렸을 때 선우가 당신 찾아왔었다며. 제발 보내달라고. 나 사랑한다고. 고집의 눈에 다시 불이 번쩍한다. 주책스럽지만 다 늙어서도 질투가 난다. 어떻게 만났어? 그놈이 전화했어?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귀가 쩡쩡 울린다. 동창회 갔었어. 왜? 순심이 소리를 지르며 대답하자 고집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순심의 얼굴만 살핀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된다. 단둘이 만난 건 아니구나. 화살을 영에게로 돌린다. 또 그 옆에 내가 꼬드겠구만. 미친년. 남편 죽고 부원금 받아. 룰루랄라. 한 번만 더 그 옆에 내 만나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그래, 제발 그렇게 해. 위자료 듬뿍 받고 이혼 좀 해보게. 뭐라고? 이혼 좀 해보자고? 저 여자가 요즘 도대체 제정신이야? 뒷골이 당겨온다. 아동여성계 사무실. 드디어 이혼을 당하시는구나, 우리 계장님. 박 선배와 고집이 얘기하는 것을 훔쳐들은 김영사가 대화에 끼어든다. 고집이 김영사를 노려보자 김영사는 얼른 고집의 시선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 서류를 뒤적거린다. 고집의 책상 위에 빵하고 우유가 있다. 오늘도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출근한 고집이 사들고 온 것이다. 박 선배도 일찌감치 고집의 사무실에서 죽치고 있다. 우적우적 씹어먹던 빵을 고집이 책상 위로 던져버린다. 이놈의 빵 쪼가리 도저히 못 먹겠다. 이 자식아, 너도 좀 심했어. 아무리 그렇다고 마누라를 신고하냐? 겁 좀 주려고 그랬죠. 또 옛날 버릇 나올까봐. 아직도 재수씨가 21살 철부진 줄 알아? 옛날 생각이 나서 박 선배가 피식 웃고는 다시 말을 잇는다. 그때 좀 심하긴 했어. 3일 만에 월급 작살내고 나경이 분유값 없어서 절절 매고. 그때 내가 분유 많이 사다 날랐다. 고집도 옛날 생각이 나는지 표정이 어두워진다. 참 맞다. 우리 마누라가 얘 마누라 산후조리도 해줬는데. 예? 사모님 친정어머니요? 얘들 요란 뻑적지근하게 사랑했지. 재수씨 아버님 경찰서까지 와서 재수씨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재수씨 결혼 안 시켜준다고 몰래 집 나오고 그래서 한동안 친정부모님과 영 끊고 살았지. 오호, 우리 계장님 로맨티스트였구나. 김영사의 눈빛이 반짝거린다. 옛날 이야기 떠올리는 거 별로 반갑지 않다. 그때 받은 수모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고졸 출신의 형사나 불행이라며 헤어지라고 협박도 많이 받았다. 처갓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위라 얼마나 서글펐는지. 그만해. 말 나온 김에 박 선배가 옛날 얘기를 술술 푼다. 그 당시 우리 경찰서 사람들 내기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무슨 내기요? 한 달짜리냐 6개월짜리냐 아님 쭉 가느냐. 헐, 그 정도였어. 김영사가 호기심을 드러내며 박 선배에게 묻는다. 반장님은 어디다 가셨는데요? 나야 당연히. 고집과 김영사는 박 선배의 입만 쳐다본다. 한 달에 걸었지. 형! 고집의 이마가 찌푸려진다. 그 정도로 재수씨가 부잣집 딸이었어. 집에 운전기사도 있었다니까. 게다가 이 자식은 고졸인데 재수씨는 그때 대학생이었잖아. 나이도 띠동갑이었지.
어떤 부모가 올시구나 허락하겠냐? 오호, 우리 계장님 능력자셨구나. 새삼 고집이 다르게 보이는 김영사다. 그런 여자를 휘어잡고 사는 고집이 남자로서 부럽기도 하다. 돈 갚아주어라. 그래야지. 이런 상태로 가다간 고집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입이 짧은 편이 아니지만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다가 빵 쪼가리로 때우려니 못할 노릇이다. 재수씨도 너랑 결혼해서 안 해도 될 고생 많이 했다. 박선배 책상 위에 있는 빵을 집어먹더니 목이 막히는지 캑캑거린다. 김영사가 얼른 우유팩을 열어주자 박선배는 그것도 싫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곤 빨리 내려가라고 가슴팍을 팡팡 내려친다. 잠시 후 빵이 내려갔는지 후 길게 숨을 내쉰다. 이제 빵도 못 먹겠다. 가, 내가 점심 쏠게. 고집의 말에 김영사 박선배가 놀라서 입이 벌어진다. 저 짠돌이 자식이 밥을 산다니. 어이씨구나 좋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고집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곳은 설렁탕집이었다. 아무래도 자기 역시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야 하루 한 끼는 분식으로 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은 세 끼 사 먹어도 속이 허하다. 고집이 설렁탕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선배가 고집을 붙잡는다. 왜요? 지난번 설렁탕 타령을 하더니 영양 보충해야 한다며. 고집의 말에 박선배가 울상을 지으며 대답한다. 나 하얀 국물만 보면 토할 것 같아. 마누라가 곰국 끓여놓고 여행 갔어. 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럼 아까 그 우유를 거부했던 것도 우유를 먹으면 곰국 생각이 나서 토할까봐 그랬던 거였어. 고집과 김영사는 늙어가는 남자의 비애를 느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하얀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다. 속이 확 풀리는 것 같다. 설렁탕을 먹고 있는 사람은 고집의 일행이 아니라 순심과 영이다. 속이 좀 풀려? 좀 살 것 같다. 어제 좀 과했나 봐. 네 남편 뭐라 안 해? 선우 만난 거 봤다며. 어떻게 만났냐고 묻길래 동창회 갔었다고 했어. 그래서 별 얘기 없던데? 여전히 똥배짱이네. 잡은 물고기다 이거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야. 야, 순심아. 너도 애인 하나 만들어라. 선우 좋잖아. 돈 많지, 젊지, 말 통하지.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우리 10만 원 알면 줄초상이야. 나 죽고 선우 죽고 아마 너까지 죽을걸. 헛소리가 아니다. 영희와 한 번 더 같이 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말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이다. 뭐? 하긴 총도 있겠다. 상상만으로도 두려운지 영희가 몸서리를 친다. 영희 하는 것 보니 순심이 막 웃음이 나온다. 순심아, 나 골프 연습장 차려. 식사가 거의 끝나가자 영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 골프 연습장?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어. 김 사장이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가 봐. 그래서 동업식으로 하려고. 초기 자금만 들어가면 추가 비용은 별로 안 들고 수입도 짭짤하대. 김 사장은 여전히 잘해주지?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남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남자야. 그럼 이제 네 돈 갚아야 되겠다. 연습장 차리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그러게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 그래서 아파트 담보 대출 좀 알아보려고.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순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먹지. 많이 먹었어. 근데 너 확실히 알아본 거야? 김 사장이 다 알아본다고 그랬어. 나는 돈만 투자하면 돼. 다행이다. 김 사장 같은 사람이 네 옆에 있어서.
요즘 사기꾼들이 좀 많아. 그러게, 나도 다행이다 싶어. 곶감 빼먹듯이 통장에서 돈 빼쓰는 것도 무섭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김 사장 아니었음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 늦복이 터진 거지 뭐. 순심과 영희는 김 사장에 대한 칭찬을 하며 은행까지 왔다.